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미나를 하게 된 이사학번 구계성이라고 하는데, 자, 1 더하기를 0입니다. 왜 0이냐? 이렇게 스위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있을 때 이제 여기서 꺼진 상태를 0이라 하고, 켜진 상태를 한번 1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를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켜진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꺼지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0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그렇죠. 약간 사실 이런 논리,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면은 약간 물방울에 이런 식으로 물방울 하나 더 겹치면은 더 큰 물방울이 되니까, 그럼 개수만 세어봤을 때 하나에다 하나를 더해서 하나가 나오니까 그럼 1 더하기 1은 1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이, 사실 이런 식으로의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수학을 생각할 때 사실 되게 엄밀하다? 그러니까 수학의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엄밀성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사실 수학이란 게 결국에 순수하게 논리 위에서 세워진 한문이잖아요. 약간 A면 B고 B면 C니까 A는 C다 하면서 세워진 한문인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오류가 생긴다면은 그 위에서 쌓여진 그 어떤 한문도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해서 엄밀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엄밀하게 파고들어서,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고, 그게 엄밀하게 증명이 됐으니까 쭉 그렇게 받아들여 왔는데, 먼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먼저 엄밀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엄밀하다는 게 이런 식으로 약간 수식을 복잡하게 이렇게 막 써가지고 얘기하는 게 엄밀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은 요게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나타내는 엡실론 델타 논법인데,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수식을 써야지만 저희가 엄밀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수 있는 건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알 수 있는 게, 사실 엄밀하다는 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음을 일단 의미를 하는 거라서, 아까 그 엡실론 델타 논법 얘기 나온 것도 결국에는 그 함수의 극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극한의 명제에서 사실 한없이 가까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폐지되고 엡실론 데타로 저희가 엄밀하게 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 더하기 1은 0, 1 더하기 1 하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은데,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면은 덧셈이란 거를 엄밀하게 정의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예시로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예시를 들면은 2 더하기 3이라는 자연수의 덧셈도 있을 거고, fx 더하기 gx라는 다항식의 덧셈도 있을 거고, 아니면 v 더하기 w라는 벡터의 덧셈도 있을 건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 있는 덧셈들이 같은 덧셈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fx 더하기 w 이런 거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애초에 저희는 엄밀하게 내지 명확하게 덧셈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때는 연산의 정의부터 먼저 다시 살펴본 다음에 덧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의 위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한 건데, 연산할 때 약간 1 더하기 2나 아니면은 2 곱하기 3처럼 약간 연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두 값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값을 내뱉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희가 S에서 원소를 두 개를 뽑은 다음에 그걸 매긴 다음에 어떤 값을 뱉어냈는데 그 값이 다시 S 안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이런 함수를 이항연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표기로서는 A 스타 B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이제 자연수 집합에서의 덧셈하고 곱셈이 있을 건데, 1 더하기 그러니까 1하고 2를 먹여서 3이라는 값을 내뱉으니까 요것도 연산이 되고, 4하고 5를 넣어서 20이라는 값을 내뱉으니까, 그리고 3하고 20은 전부 다 자연수니까 얘네들은 연산이 됩니다. 정수에서도 마찬가지로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 정수가 나오고, 4에서 11을 빼서 마이너스 7인 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셋 다 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과학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집합을 0,1이라는 그런 집합으로 생각했을 때 AND나 OR 게이트도 사실 그 0이나 1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0 또는 1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게이트?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일종의 연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닌 예시로는 그 자연수에서의 빼기가 있을 건데 얘는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인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죠. 다시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산이라고 이항연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연산을 얘기해 봤는데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간단하게 집합에다가 그 S 위에서 정의된 이항연산을 한 번에 쓴 그러니까 요 집합 여기서 대수조 구조라는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산이 주어졌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묶어 쓴 거를 이항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그냥 자연수에다가 덧셈 또는 정수에다가 곱셈 이런 것들이 그중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자, 이제 이항구조가 있을 때 이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결합 법칙인데 요거는 사실 A, B, C를 아무거나 뽑았을 때 여기서 A, B를 먼저 계산하고 C를 계산하나 아니면은 B, C를 먼저 계산하고 A를 계산하나 같은 값을 내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연산 순서에 관계없이 무엇을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는 아까 봤던 그 자연수의 곱셈 뭐 4 곱하기 2 괄호 열고 곱하기 6 한 거나 4 곱하기 괄호 열고 5 곱하기 6 한 거나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정수에서의 덧셈이 있습니다. 이제 아닌 거를 봐볼 건데 그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런 논쟁이 있었죠. 요 값이 몇이냐? 그러니까 요 값이 25냐? 아니면 1이냐? 그거에 대한 논쟁이 한때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실 이런 논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사실 나눗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그런 연산이 됩니다. 10 나누기 2를 먼저 계산을 하나 아니면은 2 곱하기 5를 먼저 계산하나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이런 논쟁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편한 경우도 생기니까 결합 법칙이 만족한다는 조건이 상당히 좋은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대를 할 수 있는 성질 중 하나가 교환 법칙인데 사실 그 결국에 저 연산이라는 거는 두 개의 값을 넣어서 하나의 값을 내뱉는 함수인데 이런 x 더하기 y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x에다 1 넣고 y에다 2 넣은 거하고 x에다 2 넣고 y에다 1 넣은 거하고 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함수니까 실제로는 저 값이 그러니까 저 넣는 값이 바뀌어도 저게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바뀌어도 같은 값을 내뱉는다는 그런 좋은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덧셈이나 곱셈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법칙을 만족하고 아닌 예시로는 행렬곱을 있는데 얘 A라 하고 얘를 B라 했을 때 A, B를 계산하나 B, A를 계산하나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르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결합법칙하고 교환법칙을 왜 얘기했냐 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덧셈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덧셈이란 거는 실제로 이항 구조가 있을 때 이 이항 구조가 결합법칙하고 교환법칙을 만족할 때 그 연산을 저희가 덧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호로서 플러스를 쓰게 됩니다. 즉 아까 봤던 세 가지 예시 앞으로도 또 볼 건데 다항식에서의 덧셈이나 팩터의 덧셈 결국 거기서 플러스라는 것만 같지 실제로는 전부 다 다른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때 다항식을 처음 배웠었죠. 그때 어떻게 계산을 했나를 생각했을 때 이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fx 더하기 gx는 이제 동류항끼리의 개수끼리 더하는 식으로 저희가 배웠습니다. 즉 개수를 더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다항식의 덧셈을 정의를 했던 거예요. 또 벡터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이제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지고 나서 시점하고 종점을 쭉 이은 요 파란색 벡터가 V하고 또 U를 더한 그런 벡터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러한 평행사변형 또는 삼각형법으로 이렇게 벡터를 구했고 요게 벡터의 덧셈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 건데, 그래서 1 더하기 1은 0이다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집합을 0,1이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다음과 같이 연산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0은 1 이런 식으로 줬다 하고, 또는 자연수의 덧셈에서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를 내뱉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모든 경우를 계산해 봤을 때 교환 법칙도 성립을 하고, 그리고 8가지가 되는데 모든 결합 법칙도 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이항 구조는 교환 법칙에 다 만족해서 플러스라는 기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1 더하기 1은 0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공간도 볼 건데, 사실 얘는 아까 무심코 지나쳤던 엔드 게이트나 오어 게이트 이런 것도 일종의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물방울 예시도 가져와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엄밀하지 않다라고 했던 게 사실 얘 크기가 얘네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좀 과도하긴 하지만 약간 위상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위상수학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크기나 부피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요거를 바라보았을 때는 저희가 크기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사실 이 큰 물방울하고 작은 물방울이 똑같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만족시킨다고 할 때 그 정의 위에서는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는 뭐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런 데도 있을 거고, 방금 봤듯이 1 더하기 1은 1인 데도 있을 거고, 1 더하기 1은 0인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이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엄밀하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아까도 말했듯이 엄밀하다라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엄밀하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여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최소한 생각을 해봤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좀 더 엄밀하고 정의가 위배되지 않는다면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칸토어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로움에 있다. 그러니까 방금 봤듯이 원하면은 뭐 1 더하기 1은 0, 1 더하기 1이 되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 수학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학문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